네, 오늘은 substitution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nucleophilic substitution 리액션, 그리고 8장에서는 elimination 리액션. 이게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원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nucleophilic substitution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ubstitution 리액션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일반적인 제너릭 example에서 보여주듯이 알킬 헬라이드에 뭔가 X 대신에 Y가 치환되는 이런 반응을 substitution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다룰 거는 이런 알킬 헬라이드에서 이웃의 프로톤하고 X-가 빠져서 이 제거되는 일리미네이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조건에서 돼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를 텐데, 이런 주위의 환경, 예를 들어서 substitution 리액션은 보통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하고요. elimination 조건은 온도가 높은 조건이고 프로톤을 떼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톤과 오비탈 사이즈가 비슷한 악시 은하이온, N-에마이드 은하이온 뭐 이런 거 썼을 때 elimination 반응이 일어나고요. substitution 리액션은 온도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Y가 되게 C 플러스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뉴클레오필리시티가 좋다고 하는데, 뉴클레오필리시티 오비탈 사이즈가 C처럼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올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 뉴클레오필리시티가 좋은데, 아이오다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페시픽 이젠플에서 보여주듯이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에 다이올레이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Cl 대신에 다이올이 들어가서 아이소프로필 다이올이 나오죠. 이런 걸 nucleophilic substitution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SN. 이게 nucleophilic substitution은 unimolecular concentration dependent substrate 농도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nucleophilicity 농도에도 의존하는 bimolecular concentration dependent reaction SN1하고 SN2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 되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이올 은하이온, 셀프 은하이온은 이게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카보캐라이온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뉴클리오파일이라고 하면 되죠. 앞서 배웠던 뉴클리오파일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좋아하죠. 자기가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요 카보캐라이온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SN2, SN1 리액션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이 सब스트레이트 구조, 그 다음에 주변의 조건, 솔번트 뭐 이런 조건,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SN2로 일어날지 SN1으로 일어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차근차근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화합물이 반응을 해서 다이올 뉴클레오파일이 아이소프로필을 공격을 해서 메커니즘으로 표시하면, 커브드 에러로 이렇게 표시하면 요렇게 될 텐데,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다이올이 클로라이드하고 나올 텐데, 이게 더모다이내믹스 관점에서 어떤 게 안정하냐 그런 걸 판단을 하면 CL-는 떨어져 나오는 게 안정하죠.
헬라이드 HCl의 컨주게이트 에시드 HCl이 H 플러스를 내고 Cl 마이너스 될 때 마이너스 7이잖아요. pKa 밸류가. 그래서 아주 안정합니다. 그래서 더모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보면 CCl 본드보다는 CS 본드가 강해요. 그래서 엔탈피가 안정화되니까 네거티브 밸류를 갖고 이 엔트로피 변화는 거의 0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자가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 다이올레이트 두 분자가 아이소프로필 다이올하고 클로라이드 두 분자로 오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고려한 게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는 엔탈피에 거의 의존을 하죠. 그래서 네거티브 밸류라서 스판테니스 리액션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페이블드 프로세스죠.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려보면 여기 리액션 코디네이트 x 액시스 리액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너지 델타 G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한 화합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반응이고 이렇게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그려줄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는 키네틱 액티베이션 에너지고 이게 얼마나 안정하냐 하는 문제가 더모다이내믹스라고 했죠. 델타 G의 의미죠. 요게 델타 G, 델타 G. 그래서 여기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하고 다이올레이트가 반응하는 것을 하면은 한 그룹이 어택하고 한 그룹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기 어택하는 뉴클리오파일과 여기 떨어져 나오는 클로라이드 요걸 리빙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런을 쓰면 뉴클필릭 어택이 되면서 리빙 그룹이 로스 오브 리빙 그룹이 되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클로라이드가 먼저 떨어져서 카보케라인을 만든 다음에 카보케라인 불안정하니까 주위에 아모니클리오파일가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각각이 SN2와 SN1이라고 하죠. SM1 그런 걸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런 리빙 그룹과 뉴클리오 파일이 같이 있을 때 리빙 그룹이 떨어지면서 뉴클리오 파일이 들어가더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뉴클리필릭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떨어진 그룹 자리에 뉴클리오 파일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리빙 그룹은 항상 일렉트론 페어를 들고 가요.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를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보시면 여기 TBT 에틸 이스터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렇게 에톡사이드를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에러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터셜 뷰틸 캐라이언이 안정하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할 때 리빙 그룹을 표시를 하면 요게 리빙 그룹이 되죠. 로스 오브 리빙 그룹. 그래서 서브스티튜션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리빙 그룹이 잘 떨어질수록 서브스티튜션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리빙 그룹 X가 어떤 게 좋으냐 그러면 헬라이드일수록 좋습니다. 헬라이드 중에서도 pKa 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굿 리빙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이드가 I-HI가 가장 SD가 산이죠. 그래서 I-가 가장 굿 리빙 그룹이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렇습니다. F는 리빙 그룹으로 F- 덩치가 작아서 거기에 마이너스가 디벨롭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리빙 그룹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CF 본드가 형성되면 거기에 다른 걸로 substitution, F 대신에 다른 걸 지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이드 종류 중에서 HCl, ClBrI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조금 이따 보여줄 텐데, 여기 헬라이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렉트로네거티브한 악시전, 나이트로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떨어졌을 때 여기에 나오는 게 하이드록사이드잖아요. 하이드록사이드의 컨주게이트 애시드인 물의 pK가 15.7이니까 마이너스 7 같은 HCl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되게 떨어져 있는 게 HCl에 비해서는 Cl-를 떨어지는 게 하이드록사이드를 떨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거티브한 애톰 악시전이나 나이트로젠이라도 그 떨어지는 하이드록사이드가 안 좋아서 이런 반응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뭐 뉴클리오파일을 집어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Br-를 집어넣었어요. 뉴클리오필리스트가 폴라라이즈블한 브로마이드가 C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Br로 지원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일렉트로네거티비티에 의해서만 리빙 그룹의 그 성질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로네거티브보다는 폴라라이저빌리티라고 해서 네거티브 차지를 뗐는데 그게 덩치가 커서 마이너스가 전체에 폴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은하이온이 리빙 그룹으로 좋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유기화학자들은 또 추릭을 써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NABR을 쓰지 말고 HBR을 쓰면 됩니다. 그때는 떨어져 나오는 게 하이드록사이드가 아니라 H 플러스가 여기 알코올에 붙어서 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뉴트럴 워터로 떨어지니까 이거의 컨주게이트 애시드인 하이드록소늄 H3O 플러스는 pK 밸류가 마이너스 3 정도로서 엄청 뉴트럴 와터로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추릭을 써서 애시드 컨디션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나온 리빙 그룹이 되게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좋아서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덩치가 큰데 마이너스 1 되는 게 폴라라이저빌리티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I-는 더 크죠. 이런데 마이너스 1 있는 건 뉴트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연이 좋아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즈드 은하이온이 될 때 리빙 그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F- 덩치가 아주 적은 이런 거는 아주 적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져오면은 요 작은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되게 폴라라이즈빌리티가 적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스피스라고 자연이 인지를 못하고 되게 좁은 공간에 마이너스 1가를 가지고 있는 차지 덴시티가 높은 물질이라서 잘 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substitution 리액션이 되려고 하면 여기
헬라이드나 떨어지는 리빙 그룹을 X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텐데 이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에 있는 sp3 카본에서 여기에서 뉴클리오 파일은 자기가 전자가 풍부해서 뉴클레우스 C+를 좋아하죠. 이렇게 C+를 좋아하는 걸 뉴클레오 파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게 좋은 것들이 C+만큼 덩치가 큰 폴라라이저빌리티가 큰 게 좋아요. F-보다는 I-가 좋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리빙 그룹이 잘 떨어지는 굿 리빙 그룹이 좋죠. 그런 게 보통 I-죠. F-보다는 I-가 잘 되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즈드 은하연이 되는 덩치가 큰데 -1이 되는 혹은 하이드록사이드 같으면 안 떨어지니까 뉴트럴 워로 되는 그런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substitution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뉴클레오필리시티가 큰 덩치가 큰 은하연 그 다음에 리빙 그룹도 떨어져서 은하연 혹은 뉴트럴 스피스가 되는데 그게 뉴트럴에 가까울수록 은하연일 때는 덩치가 큰 은하연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SN2나 SN1이나 모두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SN1이나 SN2나 그래서 뉴클레오필리시티가 좋은 뉴클레오 파일은 I-가 가장 좋고 BR-도 좋고요. 이런 게 좋고 여기 떨어지는 그룹은 떨어져서 은하연 됐을 때 잘 나오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BR-, CL-, F-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덩치가 작은데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 디벨롭 되는 거는 자연이 싫어하는 뉴트럴 스피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필리시티도 좋은 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런 사이아나이드 은하연이 C의 포멀 차지가 있는데 네거티브 밸류가 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C는 C를 잘 오버랩 하겠죠. 그 다음에 리빙 그룹 중에 또 좋은 것들이 뉴트럴 워로 떨어지는 OH는 잘 안 떨어지지만 요거는 잘 안 떨어지지만 프로토네이션 하면 뉴트럴 스피스 워로 떨어지니까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X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요게 잘 떨어지는 알코올을 프로텍션에서 토실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데 미즐레이션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떨어집니다. O에 마이너스가 디벨롭 되는 게 아니라 레조넌스로 설포닐 그룹으로 왔다 갔다 해서 네거티브 밸류가 저기 다른 옥시전 쪽으로 디로컬라이제이션 돼서 뉴트럴 스피스처럼 넓은 영역에 네거티브 밸류가 디벨롭 되는 거죠. 그래서 토실레이트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리빙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SN1하고 SN2를 구분을 할 때 이 서브스트레이트 구조가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을 할 때 알케인에서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은 안 일어납니다. 알케인에서 뉴클리오 파일이 공격을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하이드라이드나 가베나이온이 떨어지는데 하이드라이드 H- 불안정해서 안 떨어지고요. 덩치가 작은 H에 H-1이 디벨롭 되잖아요. 그래서 차지 덴시티가 높아서 뉴트럴 스피스처럼 폴라라이즈 된 은하이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정해서 그거는 안 떨어지고 가베나이온도 되게 불안정해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케인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엘킬 헬라이드, 헬라이드 중에 플루라이드 빼고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다이드를 이용해서 반응을 주로 하죠. 뉴클리필릭 서브스티션, सब스트레이트는 늘 이런 알킬 헬라이드라는 거죠. 헬라이드를 X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X는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substitution 리액션 할 때는 이런 것만 쓴다는 거죠. F는 넣지 마세요. F- 덩치가 작으니까 뉴클리오파일 들어가서 F-를 떨어지면 non-polarized 은하이온이에요. 덩치가 작은데 네거티브 밸류가 하나 디벨롭 되면 차지 덴시티가 높아서 뉴트럴 스피스를 좋아하는 자연이 싫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킬 헬라이드 종류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을 텐데 이름 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죠. 알케인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장 긴 체인을 페어런트 체인 네임 페어런트 체인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그게 카본 7개면 헵테인, 9개면 노네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페어런트 체인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substituent가 뭐가 있는지, substituent 메틸이 있는지, 헬라이드가 있든지, 알킬과 헬라이드는 substituent 프라이오리티가 같아요. 그 다음에 substituent 위치, locant number를 써지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substituent를 알파벳을 오더로 어셈블 해서 이름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카본 3개 있는 요 체인이 페어런트 체인이죠. 그래서 프로페인이에요. 페어런트 네이면 이 substituent로 클로린이 두 번째 위치에 있네요. 그래서 2클로로 프로페인. 혹은 우리 요게 아유팩 시스템으로 노먼클러처를 지은 거고 네임 지은 거고 보통 커먼 네임으로는 아이소프로필 요런 거를 아이소프로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 요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본 5개 있는 하이드로카본이죠. 그래서 페어런트 네임이 펜테인입니다. substituent로 두 번째 위치에 메틸 브롬이 붙어 있죠. 그래서 브롬이 알파베티컬 오더로 먼저 오니까 2브로모 2메틸 펜테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 것도 해보시면 가장 롱 체인 알케인이 카본 7개 있는 헵테인이에요. 페어런트 네임이고 substituent로 2번 위치, 3번 위치에 메틸이 있고 5 위치에 브롬이 있죠. 그래서 알파벳을 B가 먼저 오니까 5브로모 2, 3, 3 트라이메틸. 트라이 이건 알파벳티컬 오더에 안 들어가죠. 메틸이 BR보다 늦게 오니까 트라이메틸 헵테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 위치가 absolute configuration이 R이에요. 그래서 R 5브로모 트라이메틸 헵테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유팩 시스템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전에 우리가 자주 썼던 상용 이름이 있는데 그런 걸 유교학자들이 많습니다. 커먼 네임으로는 클로로에테인이 아유팩 네임인데 그냥 에틸 클로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L이 2개 붙어 있는 게 다이클로르메테인 해야 되지만 시스테매틱 아유팩 네임으로는 그런데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많이 씁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 솔번트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카본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뷰테인이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substituent가
2번, 3번에 substituent 메틸이 있고 이 브롬 아요도가 2번 위치에 있죠. 그래서 2브로모 2브로모 2아요도 3메틸 뷰테인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컨셉추얼 체크포인트 1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킬 헬라이드 스트럭처를 substituent 위치를 1, 2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알파 위치, 베타 위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펑셔널 그룹에서 바로 붙어 있는 카본을 알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베타 프라임, 그 다음은 gamma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가 감마를 쓸 때 펑셔널 그룹 알킬 헬라이드니까 헬라이드가 펑셔널 그룹인데 그 붙어 있는 펑셔널 그룹이 붙어 있는 카본을 알파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나중에 카보닐도 할 텐데 카보닐은 요런 CO를 카보닐이라고 해요. 요걸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위치는 여기가 알파예요. 그 다음 여기 베타, 감마, 여기는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면 되죠. 펑셔널 그룹 중심으로 이웃을 펑셔널 그룹이 붙어있는 카본을 알파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킬 헬라이드의 스트럭처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시리라고 얘기하는데 알킬 헬라이드가 붙은 카본을 중심으로 알킬이 하나 있으면 프라이머리, 두 개 있으면 세컨더리, 세 개 있으면 터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알킬 헬라이드는 메틸이죠. 메틸 클로라이드. 주위에 아무 클로라이드가 붙은 카본에서 이웃에 알킬이 없고 하이드로전만 붙어 있는 거죠. 요게 가장 날씬한 헬라이드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로 갈수록 여기 카본 가운데 있는 카본 중심에서 보면 덩치가 큰 알킬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셔리로 갈수록 스테릭 힌드런스를 줘요.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를 이렇게 갈수록 더 높죠. 스테릭 이펙트가 커집니다. 스테릭 입체 장애가 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브스트레이트 구조를 이렇게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터셔리인지에 따라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크기 때문에 뉴클레 파일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헬라이드가 붙어 있는 카본이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뉴클레 파일이 공격을 할 텐데, 요게 공격을 할 텐데, 이 알킬 그룹이 많은 터셔리일 때는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 접근을 못해서 나중에 뉴클리필릭 서브스티튜션 일어날 때 이렇게 접근하면서 클로라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는 게 안 돼서 SN2 반응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substrate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tertiary alkyl halide nucleophilic substitution 할 때 SN2 타입으로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tertiary primary인지 alkyl halide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킬 헬라이드는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자연계에 그 중에 여기 인섹티사이드로 쓰이는 DDT, 린데인 요런 클로로 화합물 요런 게 해충제죠. 해충제로 많이 쓰이는데 이 인섹트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충제인가요? 해충제? 벌레를 죽이는 약이죠. 인섹티사이드를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게 카본이 이런 알킬 헬라이드가 그 뭔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 터셔리인지 그런 걸 해보라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서클로 되어 있는 클로린에서 보면 그 카본에 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라이머리예요. 이게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여기 서클로 보이는 여기에서 보면 카본이 두 개 있으니까 세컨드리고 여기는 프라이머리죠. 프라이머리 알킬 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라 감마로 쓰면은 여기 알킬 클로라이드 펑셔널 그룹이 붙은 여기에 이게 요 위치가 알파고 베라로 하면 되죠. 여기 프라이머리고 여기도 보면은 헬라이드가 붙은 펑셔널 그룹에서 바로 그 카본이 알파, 베라, 감마, 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킬 헬라이드는 내추럴 프로덕트에서 혹은 유기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신테릭 컴파운드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섹티사이드나 다이즈, 염료, 그 다음에 약, 엔티게스 드럭이나 푸드 에디티브, 음식 첨가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substitution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카보케라이온에 쑥 들어가서 알킬 헬라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걸 우리는 에러 푸싱 패런으로 하면 뉴클리필릭 어택이라고 했죠. 뉴클리필릭 어택.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로스 오브 리빙 그룹에서 이렇게 간 거죠. 여기 거꾸로 간 게 로스 오브 리빙 그룹이죠. 여기 포워드 리액션이 뉴클리필릭 어택이죠. 요게 이제 나중에 요런 메커니즘으로 알킬 헬라이드가 나중에 이거를 물에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물에 있는 요 악시전이 헬라이드를 지원해서 최종 생성물은 요런 Br 대신에 OH가 되는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요. 이게 이 물에 롬페어 일렉트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BR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여기 주위에 여기 파셜 파지티브 카본 주위에 알킬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스테릭 힌드런스를 받아요. 그리고 물도 이게 뉴트럴이니까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적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신에 이 BR-가 먼저 떨어져서 카보케라인 되고 브로마이드는 물의 하이드레이션으로 잘 솔베이션 되니까 안정해서 이 퍼스트 스텝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스 오브 리빙 그룹을 통해서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카보케라인 불안정하니까 주위에 있는 아무 뉴클리오파일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BR-는 리에이전트로 10개밖에 없고 물은 솔번트로 100개나 1000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쑥 들어가서 TB탄올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힘든 스텝은 펄 스텝이에요. 이게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인데 여기에 보면은 농도는 सब스트레이트 농도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유니몰레큘러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 뉴클리오필릭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SN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로스 오브 리빙 그룹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서 불안정한 카보케라이온의 아몬 뉴클리오파일 종류에 상관없이
막 들어가니까 뉴클리오파일 농도와 상관없죠. 그래서 substrate 농도에만 의존하는 SN1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SN1이라고 하고 가끔씩 이 에러 부싱 패턴만 지금 했는데 네 가지 패턴이 있었죠. 요것처럼 여기 요렇게 아이소프로파놀에 아이소프로파놀의 이 반응을 실제로 할 때는 사실은 HBr이 물을 좀 가지고 있죠. H 플러스가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프로톤 트랜스퍼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거기 폴 스텝이 이렇게 프로톤 트랜스퍼라는 거, 그 다음에 가끔씩 카보캐라이온이 형성되는데 여기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인데 카보캐라이온 주위로 카본이 두 개 있으니까 세컨더리죠. 그게 더 안정할 수 있으면 리어레인지먼트를 하죠. 메틸 카베나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더셀 카보캐라이온, 그래서 카보캐라이온 리어레인지먼트, 이런 에러 부싱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substitution 메커니즘을 얘기를 할 때 SN2 타입은 SN1은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거 substrate 일대이고,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는 에틸 브로마이드인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나 이런 걸 넣었다고 합시다. 혹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는 여기 넣으면 요런 에탄올이 나오는데 요때는 여기 partial positive charge인 카보캐라인 BR이 붙어 있는 여기 카보캐라인을 여기 하이드록사이드가 C 플러스를 좋아해서 뉴클리오파일로 작용해서 뉴클리오필릭 substitution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때는 BR-가 먼저 떨어져서 카보캐라이온 되는 게 안 돼요. 그죠?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이온은 불안정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면서 BR-도 동시에 떨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갑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 सब스트레이트 농도, 에틸 브로마이드 농도를 2배로 하면 2배나 빠르고 하이드록사이드 농도도 2배로 하면 2배나 빠르기 때문에 두 농도에 의존한다고 해서 뉴클리오필릭 substitution 리액션인데 바이몰레큘러 concentration dependent 리액션이라고 해서 SN2 리액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substrate 구조가 어떻냐에 따라서 SN1과 SN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두 번째 시간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니까 터셔리 알킬 헬라이드가 보통 로스 오브 리빙 그룹을 통해서 터셔리 뷰틸 캐라이온 잘 되고, 거기에 거꾸로 가는 반응이 이게 불안정하니까 주위에 물이 있으면 솔본트로 물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고, 물 없는 뉴클리오필리스트가 없는 다이클로르 메테인 같은 솔본트에서 하면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거는 뉴클리오필릭 어택이죠.